수연아,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이 모든 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 왜? 신혼인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내 딸을 이상하게 봐. 이상하게? 어떻게? 그게, 아니 그게 증거는 없는데 그냥 느낌이야. 너무 관심이 많고 지은이도 뭔가 이상하고. 미란아, 혹시 내가 질투하는 거 아냐? 질투? 새남편이 딸한테 잘해주니까 질투나는 거 아냐?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질투. 정말 그런 건가?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55세가 된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뭐라고 살지? 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당근마켓을 훑어보다가 문득 지역 모임 탭을 눌러봤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엄마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딸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어봅니다. 30이 된 지은이는 내가 요즘 너무 심심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응, 뭐 할 일이 있겠니? 엄마도 좀 나가서 사람들 만나봐. 요즘 중년 모임 같은 것도 많다던데? 지은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던진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려서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50+ 힐링 모임 매주 토요일 카페에서 뭐 한 번 정도는 나가볼까? 토요일 오후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고 나가야 할지, 화장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별일 아니야. 그냥 차나 한잔하고 오는 거잖아. 하지만 결국 평소보다 신경 써서 단장하고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6명 정도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남녀 반반쯤 되는 것 같았고 모두 제 또래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참석하는 김미란입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중년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임에서 저는 남성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란 씨는 정말 관리를 잘하셨네요. 저희 또래 같지가 않아요. 운동은 뭘 하세요? 몸매가 정말 좋으시네. 이럴 줄 몰랐는데 그동안 혼자 살면서 나름대로 관리해온 보람이 있긴 했나 봅니다. 요가도 꾸준히 했고 식단도 신경 써왔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긴 한데 뭔가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가끔씩 나와야겠다. 3번째 모임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늦게 들어온 남성이 있었는데 순간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키가 크고 옷 입은 센스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나이에 비해 너무 동안이었어요. 여긴 50대 모임인데 마치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박준호입니다. 목소리마저 젊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 빈자리에 앉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신데 언제부터 참석하셨어요? 아, 저는 3번째예요. 준호 씨는 오래 다니셨나요?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요. 이혼. 나와 비슷한 처지구나. 그날 이후로 모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5살 연하였는데 전혀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어려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미란 씨는 정말 동안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혼한 지도 15년이나 됐는데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아직 이르잖아요. 이건 데이트 신청인가? 좋아요.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10년 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자녀는 없다고 했고요. 미란 씨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딸 하나 있어요. 30살이에요. 아, 그럼 젊은 엄마셨네요. 딸분과 사이가 어때요? 좋아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지만 그땐 단순한 관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딸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나? 걱정 마세요. 딸도 제가 누군가 만나는 걸 좋아해요.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부럽네요. 그의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지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 되게 밝아 보이네. 어디 다녀왔어? 응, 모임 갔다 왔어. 역시 사람들 만나는 게 좋긴 한가 보다. 만약 내가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 지은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을 뿐이었어요.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미란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 모임 말고 따로 만나서 영화라도 볼까요? 이건 정말 데이트 신청이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만남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지은아,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딸의 대답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내 인생인데. 제발 좀 만나. 엄마, 봐줄만 할 때 만나야지. 더 나이 들고 요양원 가서 만날 거야?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준호의 카톡에 좋아요라고 답장한 뒤부터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5번도 넘게 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나이 들어 보일 것 같고, 아,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정성껏 차려입은 느낌으로요. 영화관에서 만난 준호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깔끔한 청바지, 그리고 그 미소. 미란 씨, 정말 예쁘세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구나. 로맨스 영화를 보는 내내 옆에 앉은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웃는 소리, 팝콘을 집어먹는 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도요. 이런 게 설렘이구나. 영화가 끝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세요? 예전엔 액션 영화도 좋아했는데 요즘엔 잔잔한 드라마나 로맨스를 더 좋아해요. 준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가 좋더라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즐거웠어요. 미란 씨는 언제 이혼하셨어요? 괜찮다면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모습이 배려심 있어 보였습니다. 15년 전이에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재혼했다가 잘 안 됐어요. 아, 힘드셨겠네요. 혼자 딸까지 키우시느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지은이가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 묘한 관심이 스쳤습니다. 딸분 이름이 지은이에요. 예쁜 이름이네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지은이에 대해 관심이 많지? 하지만 그냥 예의상 묻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다녔어요. 어느새 2달이 지났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우리 이제 연인 사이라고 봐도 될까요? 연인.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좋아요. 솔직히 저도 그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말을 놓을까요? 서로 편하게. 그래, 그게 좋겠어. 손을 잡고 걸으며 그가 말했어요. 미란아, 딸한테도 나 소개시켜줄 생각 있어? 벌써? 좀 빠른 것 아닌가? 하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표정이 심각하네.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누구? 어떤 분이야?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나보다 5살 어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 완전 찬성이야. 엄마 혼자 있는 거 보기 안쓰러웠는데.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나도 그분 만나볼 수 있을까?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의 첫 만남을 위해 집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지은이는 예쁘게 화장하고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엄마 나 어때? 첫인상 중요하잖아. 예뻐, 우리 딸.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란아, 그런데 준호가 지은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놀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준호는 계속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는 직업이 뭐예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군요. 멋있네요. 감사해요. 지은이도 준호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좋은 분 만났네요. 정말 젠틀하시고 매력적이세요. 다행이다. 지은이도 마음에 들어하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지은이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내 딸이라고 엄청 신경 써주는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셋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미란아, 우리 결혼 생각해보지 않을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프로포즈했습니다. 벌써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니. 지은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은이한테 물어봐. 아마 좋아할 거야. 지은이에게 말하자 예상대로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 축하해. 준호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 아저씨라. 그런데 왜 지은이 얼굴이 빨갛지? 그럼 정말 결혼하는 거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행복해? 응, 정말 좋아. 준호, 아빠가 되시는 거네. 아빠. 지은이가 그렇게 부르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네. 지은아, 준호가 너를 정말 예쁘게 생각해. 진짜 아버지처럼. 나도 준호 아빠 좋아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단순한 새아버지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결혼식 날짜를 잡고 준비를 마치던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은아, 정말 예뻐졌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아빠. 지은이의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달콤하고 부끄러운 듯한, 뭔가 이상해. 이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야. 과연 내가 느낀 이 불안감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지은아, 이렇게 예쁘게 웃는 모습. 정말 사랑스럽다.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나? 아니면 정말 들었던 말인가?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함께 살새 아파트를 보러 다니며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여기 어때? 지은이 방도 따로 있고 우리 신혼방도 넓고 좋네. 지은이가 좋아할 것 같아. 부동산을 둘러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방은 어느 쪽으로 할까? 채광이 좋은 쪽이 나을까? 왜 이렇게 지은이 방부터 신경 쓰지? 물론 곧 가족이 될 딸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과도한 것 같았어요. 준호야, 지은이는 곧 독립할 생각도 있을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지은이가 편해야 우리도 편하잖아. 그의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접었습니다. 새집 가구를 고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은이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소파를 고르면서도 식탁을 고르면서도 준호는 계속 지은이 취향을 물었어요. 지은이가 디자이너니까 감각이 좋을 텐데 같이 와서 골랐으면 어땠을까? 괜찮아. 우리 둘이 고르면 돼. 하지만 준호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사람이야. 지은이까지 생각해주다니. 그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지은이가 함께 왔습니다. 와, 엄마. 정말 예뻐.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지은이가 감탄했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란아,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지은이에게 향했어요. 지은이도 언젠가 이런 드레스 입을 날이 있겠지. 아, 저는 아직 멀었어요.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인데? 결혼식 전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 찍어볼까요?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줬는데 준호는 저와 지은이 사이에 서더니 자연스럽게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호 아빠 좀 어색해요. 지은이가 말했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안, 지은아. 아빠가 돼서 그런가 봐. 아빠, 벌써 그렇게 부르라고 했나? 사진을 찍는 내내 준호의 시선이 자꾸 지은이에게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장 예약, 초대장 발송, 예물 선택까지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미란아, 정말 행복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호가 물었어요. 물론이야.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이런 완벽한 가족을 꾸릴 수 있다니. 완벽한 가족.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그의 눈이 지은이 방 쪽을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샤워하고 나와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차를 끓이러 부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어요. 준호가 지은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는 건가? 아니면 준호야, 차 나왔어. 아, 고마워.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은이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있을 때면 평소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목소리도 한 톤 높아져요. 준호 아빠,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지은이가 걱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 에이, 당연하죠. 이제 가족인데요. 가족. 맞아. 이제 가족이야. 하지만 둘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 뭔가 어색했어요. 아버지와 딸 같지 않고 마치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결혼식 일주일 전 집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드레스 맞나 확인해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준호와 지은이가 마주 서 있는 걸 봤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은아,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네? 지은이도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둘은 황급히 떨어졌어요. 엄마, 언제 왔어? 방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드레스 지퍼가 안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했어. 드레스 지퍼? 그런데 왜 둘 다 이렇게 당황해하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지은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저도.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세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이 시간에? 조심해야 해요. 엄마가 알면. 엄마가 알면? 뭘 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됐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총각 파티를 하러 나갔고 지은이와 둘만 집에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결혼하는 거 정말 기뻐? 당연하지.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아.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복잡하기도 해. 복잡하다니? 아니야, 그냥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싶어서. 가족.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지? 그날 밤 늦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미란아, 자고 있어? 살짝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안 자고 있어. 내일이면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리는 준호의 말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도 내 딸이 되는 거고. 내 딸. 왜 그렇게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지? 준호야, 괜찮아? 하지만 이미 잠들어버린 준호에게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내일의 결혼식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까? 결혼식을 마치고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뭔가 어색했어요. 자기야, 커피 타줄까? 준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자꾸 지은이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언제 일어나나? 아직 자고 있을 거야. 어제 늦게 잤으니까. 그래, 나 좀 깨워볼까? 왜? 굳이 왜? 아니야, 쉬게 두자. 하지만 준호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인사했습니다. 엄마, 준호 아빠 다녀왔어요. 어서 와, 지은아.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나를 볼 때와는 확실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괜찮았어요. 근데 준호 아빠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은이 보고 싶어서. 뭐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을 할 때의 진지한 눈빛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준호의 지은이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지은아, 이 옷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쇼핑몰에 갔을 때 준호가 지은이용 옷을 골라주며 말했어요.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준호 아빠. 새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옷을 사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옷들이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웠어요. 마치 연인에게 선물하는 것 같은. 준호야, 지은이한테 너무 많이 사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예쁜 딸한테 예쁜 옷 사주고 싶은 아빠 마음이야. 아빠 마음. 정말 그런 건가? 지은이도 변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지은아, 집에서도 이렇게 꾸밀 필요 없잖아.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기분이 좋다고? 네, 이렇게 가족같이 사니까. 가족. 또 그 말이네. 하지만 지은이가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가족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에 갔다가 깜빡한 물건이 있어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분명히 둘 다 집에 있다고 했는데. 살금살금 거실로 향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소파에 준호와 지은이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준호의 손이 지은이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예쁘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아빠도 정말 멋있어요. 지은이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우고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지은이 말이야.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은이가 뭐 너 지은이를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딸처럼 생각하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딸처럼?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되묻고 있어? 그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지은이와 대화할 때의 목소리, 톤, 지은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 지은이가 준호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준호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봤는데 지은이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준호 아빠 고마워요. 하트? 웬 하트 이모티콘을? 너무 답답해서 오랜 친구 수연이에게 털어놨습니다. 수연아,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왜? 신혼인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내 딸을 이상하게 봐. 이상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니 막막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느낌이야. 너무 관심이 많고 지은이도 뭔가 이상하고. 미란아, 혹시 네가 질투하는 거 아니야? 질투? 새 남편이 딸한테 잘해주니까 질투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질투. 정말 그런 건가?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지은이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옆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무심코 보니 못 보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언제 산 거야? 기억해 보니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몰래 산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들여다보니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지은아, 마음은 항상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거 알지? 이 목걸이는 내 마음이야. 준호가. 이건 뭐야? 마음은 항상 내 옆에. 뭐, 그날 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왜? 지은이한테 목걸이 언제 사준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목걸이? 모르는 척 하지 마. 편지까지 써줬잖아. 그건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 목소리가 커지자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은아, 너 준호한테 목걸이 받았지? 지은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대답해.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진정해.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때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뭐? 사실 뭐? 사실 저 준호 아빠를 사랑해요. 설마. 뭐야, 이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건 꿈일 텐데.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이의 눈물 섞인 고백이 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내 딸이 설마 이런 말을 하다니. 사실 저도 준호 아빠를 사랑해요. 지은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사랑한다고? 지은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럴 리가 없다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엄마. 저도 처음엔 그냥 새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은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마음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지은이의 눈물은 너무나 진짜였어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뭐야? 뭔 말을 안 해? 미란아, 대답해. 내 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넌 왜 말이 없어?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보였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아니면 안도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게 대답이야? 준호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나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도 지은이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당근 모임에서 만났을 때 준호가 내 딸에 대해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지은이 곁에 서려고 했던 것, 쇼핑할 때마다 지은이 취향을 먼저 물었던 것, 처음부터 지은이가 목적이었던 거야. 준호야, 솔직히 말해. 너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지은이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건 뭐야? 처음엔 정말 미란 씨가 좋았어. 근데 지은이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 개자식아! 평생 욕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으면 50대 중반 이혼녀한테 젊은 남자가 접근하는데 의심도 안 하고 준비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결혼식 날도 지은이 생각하고 있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나랑 같이 있을 때도? 대답해! 제발 아니라고 해줘! 하지만 준호는 계속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새 아빠라고만 생각했는데 준호 아빠가 너무 잘해주시고 나한테만 특별하게 대해주시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하게 대해줬는데? 선물도 사주시고 내 고민도 들어주시고 몰래? 나한테는 숨기고? 그리고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이 들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자로? 내 딸을 여자로 봤다고? 지은아, 너 지금 30살이야. 분별력이 있어야 할 나이라고.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해?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너희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었어? 지은이와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랑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였어? 엄마는 미안해.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미란 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은이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라고? 그럼 나랑 결혼한 이유는 뭐야? 지은이 곁에 있고 싶어서. 뭐라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지은이 곁에 있고 싶어서 나랑 결혼했다고? 나를 이용한 거야?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 지은이가 말했어요. 힘들었다고? 누가 힘들었다고? 서로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내 흐느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키운 딸이 내가 사랑한 남자와 천천히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너희 설마 더럽게 신체 접촉도 있었던 거야?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했구나. 정말 했어. 언제? 어디서? 엄마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내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그럼 그때 내가 일찍 들어왔을 때 너희가 가까이 있던 게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혹시 너희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런 거야? 둘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언제부터 몰래 만났어? 한 달 전부터. 한 달? 한 달 동안 나만 몰랐던 거야? 어디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동안 이 두 사람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바보였구나. 나만 바보였어.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거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멍청했던 거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내가 순진했던 거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미란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그냥 마음을 숨기고 살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엄마, 나는 준 오빠 함께 살고 싶어. 오빠, 언제부터 오빠라고 불렀어? 지은아, 너 지금 뭔 소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우리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 너 미쳤니? 그 사람은 내 새아빠야. 법적으로만 그런 거잖아. 혈연 관계도 아니고. 미쳤어. 둘 다 미친 거야. 준호도 일어섰어요. 미란 씨, 이혼해요. 닥쳐. 이 뻔뻔한 인간. 그 얘기는 내가 해야 되는 얘기야. 미안해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행복해지고 싶어. 지은아,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너 미친 거야. 이 남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 미친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친 자식,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하고 살아. 지은이의 차가운 말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누워 울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는 안방에서, 지은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이 집의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설마. 이런 상황에서도 또 둘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준호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도 잠이 안 와. 이런 상황에도 둘이 통화를 하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함께 살자. 더는 이렇게 숨을 수 없어. 정리하고? 나를 정리한다는 뜻인가? 울다 지쳐 아침이 다 되어 잠들어 늦은 아침 눈을 떴을 땐 둘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 어제 일이 떠올라 다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 수연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란아,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전화로 들어서는 믿을 수가 없더라.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 수연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수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혼은 해야지. 그런 놈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이혼. 맞아, 이혼해야 돼. 근데 지은이는 어떻게 하지? 내 딸인데. 지은이도 지금 단단히 미친 거야. 30살이 넘어서 분별력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연이의 부축을 받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제 얘기를 듣던 변호사도 매우 난감해 하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다른 건 다 도와드릴 수 있지만 따님이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당연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를 찾았나 봅니다. 친구에게 기대어 한참을 울고 힘겹게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려고요. 나간다고? 어디로? 준호 오빠가 원룸 하나 구해줬어요. 미친 것 같은 딸 때문에 심장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사랑한다면서 왜 내 마음은 생각 안 해줘요? 내 마음은 생각 안 해준다고? 지은아, 그 사람은 엄마 남편이야.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 너도 다 알고 있잖아. 그만해 엄마.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만 힘들래. 나중에 용서할 수 있을 때 다시 보자 엄마. 이렇게 네가 준호 자식이랑 살림을 차린다면 너 엄마랑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린 끝이네. 너무 미안해 엄마.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엄마를 배신하고 있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엄마를 버리는 게 선택이라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 미안하게 해줘 엄마 제발.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은이가 짐을 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준호 오빠랑 결혼하는 것도 좀 이상했어. 뭐가 이상하다고? 왜? 엄마 나이에 그렇게 젊은 남자가 좋아할 리 없잖아.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엄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내 딸이 나한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지은아,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랐어?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말리고 싶었는데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 이혼 서류 준비해 놨어요. 벌써? 이렇게 빨리? 서류를 보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던 건가?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하룻밤 사이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네. 나랑 결혼해서 지은이랑 가까워진 다음에 이혼하는 게 할 말 없으니 마음대로 생각해요. 정말 그랬구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미란 씨, 진짜 너무 미안.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쳤어. 다 미쳤어. 그날 밤 지은이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안녕히 계세요. 가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준호도 짐을 싸서 나갔어요. 집 문제는 차츰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이,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수연이가 와서 걱정했어요. 미란아, 이러면 안 돼. 일어나. 수연아, 나 어떻게 살지? 뭐 하는 거야? 그 인간한테 지은이를 찾아와야지. 이 꼴을 두고만 볼 거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내 딸도 날 버렸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미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일주일 후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결혼할 거예요. 결혼? 너희? 내가 이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이런 걸 빨리 정리하려면 빨리 이혼해줘. 이젠 지칠 기운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딸이 새아빠랑 바람났다던데. 어머, 정말? 그런 거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 아냐?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저런 일이 생겼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동네를 걸으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피해. 너무 창피해. 지은이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뭘 더 말씀하시려고요? 말씀하시려고? 존댓말까지?
너 엄마랑 인연을 끊을 수 있겠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도 행복한 길 찾으시면 돼요. 행복한 길? 지은아, 엄마가 너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나만 보고 살았어. 뭐라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은이가 찬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나만 보고 사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알아? 나 때문에 숨이 막혀? 무슨 말이야? 항상 나만 보고 나뿐이고 한 시간만 연락 두절돼도 숨도 못 쉬게 연락하고 내 사랑이 너에겐 숨막힘이었니? 한참 연애할 나의 연애도 제대로 못해서 아저씨한테 쉽게 빠졌나 보지. 그게 삐딱하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알아놔도 내가 잘못된지 안다고. 근데 이젠 어쩔 수 없다고. 엄마 서로 그만 힘들고 이혼해줘. 나 준 오빠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 엄마가 용서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다시 봐요. 엄마 정말 미안. 너 내가 인연을 안 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딸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 난 완전히 늙고 초췌했어요. 준호도 떠났고 지은이도 떠났고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현기증이 났어요. 이렇게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모든 걸 끝내려는 순간 내 딸을 훔쳐가고 뱀 같은 혀로 나를 홀린 그 녀석의 웃음이 스쳐갔어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해? 왜? 절대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지다가 오래전에 저장해둔 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번호 아직 사용하고 있을까?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거 진짜 너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미란이.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 미란이가 연락한 거면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건데. 전화기 너머 오빠의 목소리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래. 미란아, 평생 안 나올 것처럼 굴을 파고 들어가더니 드디어 나오는 거니? 오빠가 웃었어요. 옛날 그 특유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자, 뭔 일이야? 어떻게 말하지? 어디서부터 설명하지? 오빠, 나 도움이 필요해. 모든 상황을 오빠에게 설명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지은이와의 관계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그 남자를 선택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참다가 이제 연락한 거야?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만나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다음 날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멋있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품격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란아. 오빠. 20년 만에 만난 오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어, 오빠. 오빠,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일단 신원 파악이 우선이다. 오빠는 여전히 네트워크가 대단했어요. 박준호, 건축 설계 마케팅 쪽 일을 하는데. 시작은 좀 더뎠는데 기본 정보 몇 가지가 모이니 그 뒤로는 빠르게 정보가 모여졌어요. 이 새끼 전과자네. 저 전과자? 잔업 스파이 쪽으로 전과가 있다는 건 브로커란 얘긴데, 게다가 전산에 올라있는 혼인빙자 신고건이 3개나 있는데 양아치야. 혼인 빙자 신고라니.
그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인 빙자 사기꾼이 나랑은 왜 혼인 신고도 하고 결혼도 한 거지? 그냥은 아닌 것 같다만 그것도 빨리 알아내야지. 무언가 매우 찝찝하고 이상했어요. 일주일도 채 안 돼 드디어 모든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미란아,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 뭔데? 이 새끼가 지은이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야. 계획적이라고? 무슨 말이야? 지은이네 회사 사장이 박준호와 대학 동기야. 뭔 소리야?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 지은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300억짜리야. 지은이가 프로젝트를 산업 스파이에게 팔았다는 명분을 사장과 준호가 짜고 덤탱이를 씌울 사람이 필요해서 접근한 거지. 그럼 나와 사랑에 빠졌다가 우리 지은이와는 서서히 사랑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럼 지은이가 위험한 거야? 당연하지. 지은이는 이용당해 버려지고 범죄에 엮일 수 있어. 버려진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미란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 새끼는 처음부터 지은이 회사 프로젝트가 목적이었어. 오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일단 증거부터 잡자. 오빠는 전문가들을 동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이런 와중에도 다른 중년 여성과 호텔에 나오는 장면부터 그리고 지은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것까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게 됩니다. 쓰레기 새끼,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다니. 미란아, 이혼 서류를 핑계로 일단 지은이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반드시 박준호도 같이 끄집어내야 한다.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침묵이 흘렀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 테니까 내일 오후에 같이 나와. 정말요? 카페에서 지은이와 준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내 딸이 내 남편이었던 사람과 미란 씨, 빨리 해결해줘서 고마워. 미친 인간. 이런 삼류 쓰레기를. 심호흡을 하고 묻습니다. 서류를 내밀면서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사인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 이제부터야. 박준호? 너 전과가 있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특수사기죄로 2번. 흔인빙자로 리스트에도 올라있던데? 게다가 넌 이런 와중에도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니? 증거들을 지은이 앞에 펼쳐놨어요. 딸아, 내가 그런 짓을 했어도 엄마는 하나뿐인 너를 반드시 지켜낼 거란다. 지은이가 증거 사진들을 보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 여자가 왜 오빠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대체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너 똑바로 들어. 이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네 회사 대표가 너에게 맡긴 프로젝트. 일부러 너에게 맡기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지은아. 지은이는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쩐지 나한테 이 프로젝트가 올 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준호는 망연자실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당신 이걸 다 어디서 알아낸 거지? 이렇게 틀어지면 모든 게 나가린데 곤란한데.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나 어떡해?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은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준호가 어딘가로 전화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카페 입구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박준호 씨? 뭐야? 또 당신들은? 준호가 떨며 물었어요. 저는 미란이 오빠고요. 일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빠가 명함을 준호의 얼굴에 날렸어요. 준호가 명함을 주워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여의도의 해결사 스티븐 봉. 내가 당신과 엮일 이유가 없는데 내 동생 미란이와 이런 일로 엮여 있으면 준호 씨는 나와 가장 크게 엮인 사이죠. 준호는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미란이가 스티븐 봉의 동생이라고. 사전조사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박준호 씨, 내 동생한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시고.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준호 씨, 이란이 덕분에 경찰서로 가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하소. 정말 경찰서로 보내주시나요? 선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비열한 쓰레기한테 내 딸과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니. 잠시 후 박준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드는 이 복합 미묘한 감정은 뭐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지만 어떤 짓을 했던 내 딸이고 내 몫이었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전부 다 끝났어.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자.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게 전부 내 탓인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 지은이와 오빠 그리고 형사 두 분이 서 있었어요. 형사분들과 박준호와의 일들을 조사받고 오빠와도 그동안의 서로의 얘기를 나누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지은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병원 특실은 매우 조용하고 어색하고 적막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지은이의 얼굴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누워서 잠을 자. 대답 없이 고개만 떨군 채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엄마 볼 낯이 없어. 엄마 나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미안해 엄마.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은이와 껴안고 펑펑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딸과 저는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남자를 못 만나는 딸아이를 보면 그때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매우 속상하지만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다시 박준호를 만나기 전에 엄마와 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긴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글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